협객행, 김용 원저, 제호장. 성문의 안쪽에는 철책이 설치되어 있고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진충지는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 그 문을 직접 열었다. 철책 안은 기다란 통로인데 커다란 촛불을 켜놓고 있었다. 통로 끝쪽에도 4명의 사내가 지키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철책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철책마저 지나자 더 두꺼운 성문이 나타났다. 한 백의의 여인이 등을 지고 앉아있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얼굴을 돌렸다. 진충지가 통로 쪽에서 촛대를 옮겨와 석실 문 옆에 탁자 위에 놓았기 때문에 촛불이 자연히 그녀의 얼굴을 비치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석파천은 아 하고 부르짖었다. 당신은 설산파의 한매여협 화만자가 아니십니까? 그날 후감집에서 화만자는 이치를 따져 사형객을 몰아세워 꼼짝 못하도록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석파천은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다. 설산판이 한매여협이니 하는 말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억력이 무척 좋아 그때 들은 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7, 8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지만 화만자의 얼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석파천은 대뜸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석파천은 그 당시 온 얼굴에 흑투성이의 거지에 불과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화려한 옷차림에 풍채가 뛰어난 젊은이로 변해 있었으니 화만자가 그를 알아볼 턱이 없었다. 그녀는 분연히 외쳤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지? 진충지는 석파천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그녀의 문파와 아호 그리고 이름까지도 갈파하는 것을 보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녀석의 눈썰미는 뛰어나군. 역시 그 나름대로 여자를 후리는 재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그는 그녀를 향해 호통을 내질렀다. 이분은 우리 방주님이시다. 말을 공손히 해라. 화만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런 곳에서 악명이 자자한 장락방의 방주 석파천을 만나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사형인 경만종과 어젯밤 장락방으로 침입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석파천의 신분 내력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 석파천이 호색하고 음탕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었으며 많은 여인들이 당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제 그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감히 그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즉시 얼굴을 돌려 안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원래 그녀의 손과 발에 수갑과 착고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어머니로부터 손발에 쇠사슬을 찬 죄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야 친히 목격하게 되자 진충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진향주, 이 여협이 손과 발에 묶여있는 것이 바로 수갑과 착고가 아니오? 진충지는 방주가 그와 같은 당연한 말을 묻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몰랐으나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석파천은 다시 물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이오? 진충지는 확연히 깨달았다. 알고 보니 방주께서는 내가 화소저에게 지나친 대접을 했다고 나를 탓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와 같이 독수를 쓴 것이로군. 빨리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보안책을 세워야 되겠다. 사내 대장부가 한 여자 때문에 목숨을 잃는 데서야 너무 억울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는 재빨리 말했다. 예, 이소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꺼내 화만자의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화만자는 손발이 자유롭게 되자 더욱더 당황하게 되었다. 일시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무공은 약하지 않았으며 지략과 용기도 여느 무림 고수에 못지 않았다. 만약에 석파천이 죽음으로 그녀를 위협한다면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당당히 언변으로 맞설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사로잡은 진향주를 꾸짖으며 좋은 말로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만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여지껏 몸을 깨끗이 지켜온 것이다. 따라서 석파천의 악명을 생각하자 그만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된 것이었다. 전전긍긍한 그녀는 얼굴을 차가운 석벽에 갖다 대며 속으로 생각했다. 말소리를 들어보니 그 녀석이 아닌 것 같다. 몇 번 쳐다볼 수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좀처럼 석파천의 얼굴을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진충지는 이때 몰래 운기조식을 해보았다. 자기가 마신 차에 별로 이상한 점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 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방주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입을 열었다. 방주님 어떻습니까? 화여협을 방주님의 방으로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곳은 어둡고 또 좁을 뿐만 아니라 차나 술이 없으니 귀빈을 접대할 장소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파천은 기뻐하며 말했다. 좋지요. 화여협, 나의 방에는 연화탕이 있어. 매우 맛이 좋으니 한 그릇 잡숴보시구려. 화만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안 가요. 먹지 않겠어요. 석파천은 다시 권했다. 매우 맛이 좋다오. 한 그릇만 잡숴보시오. 화만자는 노해 부르짖었다. 나를 죽일 테면 빨리 죽여라. 나는 설산파의 제자이다. 너에게 결코 용서를 빌지 않겠다. 이 모렴치한 악저가 감히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가지다니 차라리 이 석벽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으면 죽었지 너의 방으로는 가지 않겠다. 석파천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마치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니 정말 이상한 노릇이군.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을 죽이겠소? 연화탕이 정말로 먹기 싫으면 그만두고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으면 될 것이 아니겠소? 그는 진충지에게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진향주, 우리에게 그런 고기가 없소? 진충지는 즉시 대답했다. 있습니다. 화여협이 먹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대령하겠습니다. 화만자는 퇴 하고 침을 뱉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 아가씨는 죽는 한이 있어도 장락방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의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단 말이다. 석파천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거리에 나가서 사 먹고 싶소? 은자가 있소? 없다면 진향주, 당신에게 은자가 있다면 약간만 빌려주도록 하시오. 진충지는 즉시 말했다. 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화만자가 소리쳤다. 싫다, 싫어. 죽어도 싫다. 석파천은 말했다. 아마 당신에게 은자가 있는 모양이구려. 진향주는 당신의 다리에 상처가 났다고 했소. 나는 본래 폐 선생께 치료를 받게 하려고 생각했으나 당신이 그토록 장락방을 싫어한다면 거리로 나가서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시오. 피를 많이 흘리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소. 화만자는 그가 자기를 놓아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듯 자기를 희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녀는 분노에 찬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어떠한 관계를 쓰든 간에 나는 당신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걸. 석파천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곳은 감옥인 것 같은데 뭐가 좋다고 안 나가려 하시오? 역시 빨리 나가도록 하시오. 화만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의 지금까지의 언행에 오히려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태도를 보아 자기를 놓아주려는 뜻이 결코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나의 검을 왜 돌려주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만약 무기가 있으면 석파천이 자기에게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설사 싸워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진충지는 고개를 돌려 방주의 안색을 살폈다. 석파천은 말했다.
화여협은 검을 사용하는 모양이군. 진향주, 검을 되돌려주는 것이 어떻소? 진충지는 말했다. 예. 검은 밖에 있으니 소저가 나가는 대로 돌려드리죠. 화만자는 이곳에서 한시도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죽을 결심을 한 그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켜서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갔다. 석파천과 진충지 두 사람은 그녀의 뒤를 따라 통로를 지나 석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진충지는 방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재빠른 동작으로 화만자의 장검을 찾아 방주에게 건네주었다. 석파천은 그 검을 받아서 화만자에게 돌려주었다. 화만자는 그가 검을 내밀 때 그 기회를 틈타 손을 쓰게 될까봐 두 팔에 진기를 돋우고 재빨리 두 손을 내밀어서 검을 낚아채듯 받아주게 되었는데 5치 정도 뽑았다. 그러면서 그녀는 힐끔 석파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는 속으로 흠칫했다. 아, 맞다. 바로 이 녀석이다. 진충지는 그녀의 검법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혹시나 그녀가 검을 뽑아서 방주를 해칠까 싶어 재빨리 등 뒤에 있는 한 명의 제자로부터 한 자루의 칼을 빼앗듯이 옮겨받아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석파천은 입을 열었다. 화여협, 다리의 상처는 어떻소? 상처 좀 봅시다. 만약에 뼈가 부러지기라도 했다면 아황에 부러진 다리를 이어주듯이 내가 이어드리리다. 무심히 한마디 한 것이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화만자는 그의 시선이 자기의 다리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대뜸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내질렀다. 경박하고 무례하군.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아니, 그 말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오? 내가 당신의 상처를 보자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그의 태도는 아기가 전혀 엿보이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천진난만하기만 했다. 화만자는 그가 자기를 희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장검을 뽑아들고 다시 호통을 내질렀다. 이석가야, 그곳에서 한 걸음만 더 다가온다면 이 아가씨는 너와 사생결단을 내고 말겠다. 그녀의 장검에서 광채가 번뜩였다. 장검의 끝이 석파천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충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화소저, 아니 젊고 준수한 우리 방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호감을 느낀 것은 그대의 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소. 천하에 얼마나 많은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방주를 모시고 하룻밤을 보냈으면 하고 바라는지 당신은 모를 것이오. 화만자의 안색이 창백해져서 대막비사라는 일초를 펼쳤다. 검이 세찬 바람을 일으키면서 석파천의 가슴팍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이때 내력이 심오하기는 했으나 적을 상대하는 초식을 익혀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해본 경험이 없었다. 화만자가 일검을 찔러오자 그는 그만 당황하여 몸을 날렸다. 다행히 그의 내공이 절묘해서 둔한 손발의 놀림이긴 했으나 자연스럽게 휙하니 수장 밖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 화만자는 그가 몸을 날리는 것이 비호처럼 재빠른 것을 보고 자세가 어색하긴 했으나 뛰어난 경신법인지라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그야말로 한평생 처음 보는 재빠름인지라 멍해져서는 입을 다물지 못한 것이다. 석파천은 멀찌감치 서서는 두 손을 내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화여협, 당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인정해주겠소. 어째서 함부로 검을 휘둘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오? 좋소. 떠나고 싶으면 빨리 떠나도록 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그는 화만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지라 시검에게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즉시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겨놓으려 했다. 화만자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냉랭히 물었다. 이석가야, 나를 놓아주겠다는 것이 혹시 밖에다가 사람을 매복시켜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석파천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의아하다는 투로 물었다. 내가 왜 당신을 막는다는 것이오?
잘못하다가는 당신의 검에 찔릴 판이고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 않소. 화만자는 반신반의했다. 어디 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두고 보기로 하자. 그녀는 매섭게 그를 흘겨보았다. 석파천이 자기가 찾던 사람임을 확인하고 감히 설산파의 제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하는 생각에 그녀는 이를 갈았다. 그러나 그녀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다리의 상처 때문에 그녀는 자연히 다리를 절뚝이게 되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저 악적 앞에서 빨리 떠나야지 하는 생각에 상처의 고통을 참고 더욱 빨리 걸음을 재촉했다. 진충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장락방의 총타는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화소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허술한 곳이 아니지요. 화만자는 그 말에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버들가지 같은 눈썹을 곤두세우며 장검을 가로로 세워들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진충지는 웃으며 말했다. 나의 의견으로 말하면 역시 이 진모가 소저를 호송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요. 화만자는 생각을 해보았다. 남의 집 처마 아래 서게 된다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무 경솔하여 상대방을 얕잡아 본 끝에 실수를 해서 사로잡히게 되었으니 이 장락방 총타에서 뛰쳐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노릇이 아닐 것이다. 잠시 화를 참고 사형제들과 같이 다시 찾아와 오늘의 치욕을 갚도록 하자. 이와 같은 생각에 그녀는 나직이 말했다. 그렇다면 부탁하겠어요. 진충지는 석파천에게 말했다. 방주 속하는 화소저를 보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는 곧 귓속말로 나직이 물었다. 정말 그녀를 놓아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사로잡아 와야 합니까? 석파천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물론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요. 사로잡아 와서 무엇하겠다는 것이요? 진충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화만자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방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그는 화만자의 고운 살결을 보고 아쉬움을 느꼈다. 그는 방주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은 이상 너무 겸손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자, 가자. 석파천은 화만자의 손에 들린 예리한 검이 시퍼런 빛을 번쩍이는 것을 보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진충지가 그녀를 호송해서 문 밖으로 내보내주니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곧 자기 방을 찾아 되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옆으로 피하는 등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방으로 되돌아온 그는 즉시 화만자가 진향주에게 어째서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녀가 어찌하여 자기를 검으로 찌르려 했는지를 시검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바로 그때 폐해석이 들어왔다. 폐 선생, 방금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소이다. 그는 화만자를 만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폐해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어두운 빛으로 말했다. 방주 속하가 방주에게 청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사위당의 진향주는 방주에 대해서 매우 공손하며 본방에 대해서도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힐끗 석파천을 바라본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쪼록 방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석파천은 의아한 얼굴이 되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사람은 매우 착해 보이던데? 그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말했다. 폐 선생, 그가 무슨 병이라도 걸렸다면 폐 선생이 치료를 해주시도록 하구려. 폐해석은 크게 기뻐하면서 급히 읍을 한 후 말했다. 방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는 총총히 물러났다. 원래 진충지는 화만자를 문 밖으로 내보낸 이후 석방주에게 해약을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도록 부탁했던 것이다. 폐해석은 그의 눈을 살피고 맥박을 짚어본 결과 중독 증세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주가 고개만 끄덕이면 이쯤은 단번에 해독시킬 수 있다.
본래 그는 석방주가 독을 쓴 이상 가볍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젊은 나이에 수단이 악랄하여 걱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주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입을 열자마자 용서를 받게 되고 석방주가 자기의 말에 순순히 따르자 그를 치료하는 일이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커다란 일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도 이런 방법을 쓰면 큰 병고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니 여간 기쁘지 않았다. 폐해석이 방에서 나간 후 석파천은 시검에게 자기의 궁금증을 물어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장락방의 총단이 진강이라는 남북 요도에 위치한 큰 고을에 위치해 있음을 알아내었다. 그 석파천은 장락방의 방주이며 장락방은 내삼당과 외오당으로 나뉘어 있으며 석파천이 방의 무리를 통솔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내었다. 방에는 구름처럼 많은 고수들이 있고 최근에 크게 세력을 떨치게 되어 폐해석과 같은 커다란 재간을 지닌 사람도 방에 귀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장락방의 기세는 정말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장락방이 도대체 강호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며 설산파와 어떤 원한이 있는지 시검 역시 하녀에 불과한지라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석파천은 이때 반쯤 이해를 하게 되었으나 매우 애매한 상태였다. 그의 사람됨이 총명하기는 했으나 세상 일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 중간에 여러 가지 관건과 경위를 연관시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몰두하더니 입을 열었다. 시검 누나, 당신들이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소. 나 역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님이 틀림없소. 그는 신중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그 석방주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따로 있을 것이요. 나는 다만 산속에 살고 있던 소년이지 무슨 방주인가 하는 사람은 아니외단. 시검은 웃으며 말했다. 천하에 설령 용모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같이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도련님은 최근 무공을 연마하다가 아마도 머리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 저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빨리 가서 좀 쉬도록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차츰 기억하게 될 거예요. 석파천은 말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나는 마음속에 풀지 못할 많은 의혹을 갖고 있소. 그 모든 문제를 당신에게 묻고 싶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시검 누나, 당신은 왜 하녀가 되었소? 시검은 눈가를 붉혔다. 누가 좋아서 하녀가 되겠어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어요. 의지할 데 없는 저를 어떤 사람이 거둬들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몇 년 후 나를 장락방에 팔았어요. 두 총관께서 도련님을 시중들라 하기에 그때부터 도련님을 시중들게 된 거예요. 석파천은 말했다. 그렇다면 싫은 일을 하는 이보다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이 시중을 들어줄 필요가 없소. 무슨 일이든지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말이오. 시검은 다급해져서 말했다. 나는 사고 묻힌한 몸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란 거예요? 두 총관께서는 방주님이 저의 시중을 마다하신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틀림없이 제가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시고 저를 때려 죽이고 말 거예요. 석파천은 말했다. 내가 그들께 당신을 해치지 않도록 부탁하겠소. 시검은 침울하게 말했다. 역시 방주님은 병이 완쾌되시지 않았어요. 이 같은 상황하에서 저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방주님이 저를 업신여기고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즐거이 방주님의 시중을 들겠어요. 석파천은 말했다. 떠나기 싫다니 나는 더 바랄 나위가 없소. 사실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언제 당신을 괴롭혔소? 나는 한 번도 남을 괴롭힌 적이 없다오. 시검은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입을 비죽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석방주께서는 정말 개과천선한 셈이라고 모두들 인정하겠군요.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그녀는 석파천이 전혀 경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했다. 물론 그녀는 10중 8구석 방주가 일시 기분이 좋아 그렇게 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 받은 느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다. 석파천은 이때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석방주라는 사람은 매우 흉악했던 모양이다. 사람들 마구 죽이고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는 남의 철을 빼앗기까지 하였다고 하지 않던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빼앗은 것인지 모르겠구나. 밥을 짓고 옷을 빨라고 그런 것일까? 그는 그와 같이 포악한 방주와 나중에 맞부딪히게 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폐해석에게 내일 장락방의 고수들에게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아야겠다고 작정을 했다. 반면 그는 자기가 방주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말을 듣는 것도 꽤 재미있는 일이라고도 느꼈다. 그러니까 그는 한편으론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진짜 방주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자기를 발견하고 크게 노할 것이며 어쩌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오기도 했다. 해질 무렵 부엌에서 8가지의 푸짐한 음식을 만들어 날라왔고 시검은 그가 밥 먹는 것을 시중들었다. 석파천은 그녀에게 함께 먹자고 했다. 시검은 얼굴을 붉히며 막무가내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석파천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밥도 4그릇이나 먹어치웠다. 저녁밥을 먹은 후 그는 시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신기하기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어도 그는 시검을 놓아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검은 속으로 이 도련님이 또 옛날 버릇이 나와서 불측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재빨리 인사를 한 후 방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석파천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할 일도 없고 해서 좌우에 18개의 목각 인형을 꺼내놓고 다시 그 경맥대로 웅기행공했다. 삼라만상이 잠든 고요한 밤에 갑자기 똑똑똑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석파천은 눈을 떴다. 창문이 천천히 열어젖혀지면서 가늘고 흰 손이 안으로 뻗쳐들어왔다. 그 손은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어렴풋하나마 손목 저쪽에 엷은 녹색 옷의 소매자락이 보였다. 석파천은 마음속으로 짚히는 바가 있었다. 그날 밤 나타난 갸름한 얼굴에 엷은 녹색 옷을 입은 소녀가 머리에 떠오른 것이다. 그는 벌떡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앞으로 달려가서는 불렀다. 누님! 그러자 창밖에서 혀를 끌끌 차는 소리와 더불어 간드러진 음성이 들려왔다. 쳇, 어째서 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빨리 나오기나 해요. 석파천은 창문을 밀어붙이고 성큼 뛰어나왔다. 그런데도 눈앞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누구의 부드럽고 가늘며 따뜻한 손가락이 자기의 두 눈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등 뒤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더불어 코에 향긋한 난초와 같은 향기가 풍겨왔다. 석파천은 내심 놀랍기도 기쁘기도 했다. 이 소녀가 자기와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니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에 황량한 산속에서 친구 하나 없이 자라온 터였으며 옆에 있는 것이라고는 아황밖에 없었다. 이때 갑자기 젊은 여인이 자기에게 장난을 걸자 그는 매우 흐뭇해져서 뒤로 손을 돌려 그녀를 껴안으려 했다. 어디 내가 당신을 잡지 못하는가 두고 봅시다. 그가 재빨리 손을 돌렸으나 그 소녀는 미꾸라지보다 더 매끄럽게 빠져나갔다. 손을 뻗친 그 순간 그 소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꽃나무 덤불 속에서 파란 그림자가 번쩍했을 뿐이다. 석파천은 허공을 더듬자 재빨리 몸을 돌려서 그 녹색이 번쩍이는 곳으로 손을 뻗쳐 잡으려고 했다. 허나 손에 잡히는 것은 장미의 가시였다. 그는 그만 소리를 내질렀다.
아야. 소녀는 앞쪽으로 자색빛 장미나무 덤불 아래에서 고개를 내밀며 나직이 웃었다. 바보. 소리를 내지 말고 빨리 나를 따라와요. 석파천은 그녀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재빠르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소녀는 담장 곁에 이르러 담장 위로 몸을 솟구치려고 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그 기척을 듣고 달려왔다. 한 사람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두 자루의 조그만 도끼를 들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소녀의 앞을 가로막고 호통을 내질렀다. 이게 서시오. 누구요? 바로 이때 석파천은 소녀 곁으로 다가가 서게 되었다. 두 사람은 화원을 순시하는 방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석파천과 그녀의 히히덕거리는 표정을 보자 재빨리 양편으로 물러나며 허리를 굽혔다. 속하는 방주의 친구이신 줄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소녀에게 약간 허리를 굽혀 사과한다는 태도를 취해 보였다. 그 소녀는 그들에게 혀를 낼름 내밀어 보이고 석파천에게 손짓을 하더니 몸을 날려 담장 위로 올라갔다. 석파천은 이토록 높은 담장 위로 자기의 재간으로는 도저히 뛰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소녀와 제자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체면불구하고 두 발로 땅을 차며 곧장 위로 올랐다. 정말 이상한 노릇이었다. 발밑에서 뜻밖에도 한 가닥 세찬 기운이 뻗쳐나오면서 휘익하니 그의 몸뚱아리는 담장 위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날렵하게 담장을 뛰어넘고 만 것이 아닌가. 두 명의 제자들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칭찬을 했다. 훌륭하십니다. 곧이어 담장 밖에서는 쿵 하니 무거운 물건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원래 석파천은 어떨결에 뛰어 올랐으나 땅바닥에 떨어질 법을 몰라 그만 엉덩방아를 찧은 것이었다. 제자들은 아연해져 서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방주의 경신법이 그토록 신묘한데 그야말로 뒤로 벌렁 낮아빠지는 꼴을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담장 위에 서 있던 소녀는 그 같은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더군다나 그가 쓰러진 후에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자 재빨리 몸을 날려 담장에서 뛰어내려서 석파천을 부축하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천오라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이 아직 다 낫지 않은 모양인데 억지로 기운을 쓸 건 없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손을 그의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그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석파천은 엉덩이가 여간 아프지 않았으나 소녀의 부축을 받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이때 소녀가 다시 물었다. 우리들은 역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아프지 않으세요? 걸음을 옮길 수 있겠어요? 석파천은 내공이 심오했다. 조금 전에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삽시간에 아픔이 가시는 걸 느꼈다. 그는 말했다. 됐소. 이제 아프지 않소. 물론 걸어갈 수도 있소. 소녀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물었다. 이 며칠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보고 싶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그녀는 고개를 약간 쳐들며 석파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석파천은 청소하고 희며 고운 얼굴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조그만 입가에는 짓궂은 미소마저 떠올라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비치자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두 개의 밝은 별처럼 빛을 반짝였다. 거기다가 그의 코에는 소녀 특유의 향기가 풍겨오고 있어서 그의 가슴이 갑자기 울렁이는 것처럼 야릇해졌다. 그는 남녀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나 20세의 젊은이라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광경을 대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소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만 어리둥절해져서는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이 나를 보러 와서는 금방 떠나가지 않았소? 그 후 나는 한시도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소. 소녀는 방긋 웃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실종되었고
또 많은 날을 혼미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를 거예요. 이 며칠간 밤마다 계속해서 당신을 보러 왔는데 당신은 알고나 계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무공연마에 그토록 정성을 쏟길래 혹시나 상처를 치료하는 내공의 운공조식에 방해될까봐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석파천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요? 나는 전혀 몰랐소. 좋소. 누님은 어째서 나에게 이토록 잘 대해주는 것이오? 소녀는 갑자기 안색이 일변해서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를 뭐라고 불렀죠? 나는 이미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길래 밖에서 어떤 나쁜 여자와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다른 사람을 누님하고 부르는 게 습관이 되어서 나에게까지 누님이라고 부르는군요. 조금 전까지도 그녀는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그런데 벼랑간 그녀가 화를 내자 석파천은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다. 나는, 소녀는 그가 변명을 하지 못하자 더욱더 울화가 치밀어 올라. 으대뜸 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며 노해 부르짖었다. 이 며칠간 도대체 어떤 천한 계집과 함께 있었어요? 그녀를 누님이라고 부른 것이겠죠? 빨리 말해. 빨리 말해요. 그녀는 빨리 말하라고 하면서 힘주어 그의 귀를 잡아당겼는데 잇따라 3번 말하면서 3번 귀를 잡아당기게 되었다. 석파천은 아파서 아야 하는 소리를 내지르며 재빨리 말했다. 이렇게 거칠다니 나는 당신과 놀지 않겠소. 소녀는 다시 힘주어 그의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나를 떨쳐버리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는지 빨리 말해요. 석파천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한 여자와 함께 있었소. 그녀는 내 방에서 자기도 했지요. 소녀는 크게 노하여 더욱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석파천의 귀에서 피가 맺히도록 잡아당기며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내 당장 가서 그녀를 죽여버리고 말겠어요. 석파천은 놀라 부르짖었다. 아! 그녀는 시검 누나이외다. 그녀는 연화탕과 인삼죽을 끓여서 나에게 주었소. 죽을 쏜다는 것이 누룽지를 만든 적도 있었소. 그러나 그녀는 매우 좋은 사람이요. 당신은 그녀를 죽여서는 안 돼요. 원래는 소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갑자기 하고 웃으면서 혀를 차고는 힘주어 그의 귀를 다시 한번 잡아당기며 말했다. 쳇, 나는 누님 하길래 어떤 계집애를 말하는가 했더니 그 못난 계집애를 말하고 있었군. 당신이 나를 속였어. 침도 바르지 않고 하는 거짓말에 누가 속을 줄 알고. 그녀는 설명을 했다. 이 며칠간 나는 매일 밤 창밖에서 지켜보았어요. 그 계집애는 매우 예의를 지켰어요. 당신이 착한 것으로 해두죠. 그녀는 다시 손을 뻗쳐 그의 귀를 잡으려고 했다. 석파천은 그만 깜짝 놀라 머리를 기울여 그녀의 손길을 피하려고 했다. 한데 소녀는 손바닥으로 그의 귀를 살짝 어루만지며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물었다. 천오라버니, 아프지 않으세요? 석파천은 시큰둥하니 대답을 했다. 물론 아프지요. 소녀는 활짝 웃었다. 잘 되었어요. 누가 당신더러 나를 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누님이라고 부르니까 벌을 받아야 해요.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나는 남에게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어. 내가 잘못 불렀단 말이오? 소녀는 그를 곱게 흘겨보았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인사치레 같은 것을 따졌던가요? 좋아요.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면 나의 귀를 잡아당기세요. 그러면서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귀를 그의 얼굴 앞으로 디밀었다. 석파천은 그녀의 얼굴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고 손을 들어 그녀의 귀를 몇 번 만지작거리고 나서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잡아당기지 않겠소. 그는 물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만 되겠소? 소녀는 뾰루퉁해서 말했다. 예전에 나를 어떻게 불렀죠? 나의 이름마저도 잊었다는 거예요? 석파천은 정색하며 말했다. 소저, 내 당신에게 말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잘못 알고 있어. 나는 당신의 천오라버니가 아니오. 나의 이름은 석파천이 아니라 계작종이오. 소녀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 쪽지를 잡고 몸은 반쯤 돌리게 하여서는 달빛에 그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소리내어 웃었다. 호호, 천오라버니, 정말 농담도 잘하시네요. 방금 너무나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길래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사람을 잘못 보았나 했죠. 빨리 가기나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석파천은 다급해져서 말했다. 나는 장난을 친 것이 아니오. 당신은 정말 사람을 잘못 보았소. 자, 보시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소? 소녀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석파천 쪽으로 돌리더니 오른손으로 그의 왼손을 잡고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다. 됐어요. 꼭 당신이 이겨야만 끝내겠어요? 좋아요. 내가 당신의 뜻에 따르기로 하죠. 저의 성은 정가이고 이름은 당이에요. 당신은 줄곧 나를 띵땅이라고 불렀죠. 기억하세요? 그 몇 마디 말을 하고 벼랑간 그녀는 몸을 바로 돌리더니 그의 귀를 잡고 나는 듯 앞으로 달려나갔다. 석파천은 그녀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별 수 없이 앞으로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몇 걸음 휘청거렸으나 곧 그녀를 따라붙을 수 있었다. 처음엔 씩씩거리며 매우 힘겨워했으나 한동안 급히 달리게 되자 내력이 조절되면서 발걸음이 점점 가볍게 되었다. 이제는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얼마나 달려가게 되었을까? 눈앞에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을 때 걸음을 멈췄는데 어느덧 냇가에 도달해 있었다. 정당은 그의 손을 잡고 가볍게 몸을 날려 냇가에 메어두고 있는 한 척의 조그만 뱃머리 위로 올라섰다. 석파천은 아직도 내공을 경신법으로 변화시키는 수법을 모르고 있었다. 쿵 하고 뱃머리에 내려서게 되자 배가 출렁이며 크게 흔들렸다. 정당은아 하고 부르짖더니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호호, 이것 보세요. 배 밑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할 참이에요? 그녀는 뱃머리에 삿대를 들더니 가볍게 한번 저어 배를 냇물 가운데로 나아가게 했다. 달빛이 비추고 있었으며 냇물 한복판에 한쪽 모퉁이가 으스러진 달이 둥실 떠서 일렁이고 있었다. 정당은 삿대를 들어 냇물을 한번 저었다. 그러자 냇물 속의 달이 산산조각 나면서 줄기줄기 은빛 광채로 변하면서 조그만 배는 앞으로 일렁이며 나아갔다. 석파천은 양쪽 언덕가에 수양버들이 심어져 있고 멀리 드문드문 몇 채의 인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밤은 깊고 주위는 조용했으며 그윽한 향기가 풍겨왔다. 그것은 언덕 위의 꽃향기일까? 아니면 정당의 몸에서 나는 향기일까? 조그만 배는 몇 번 구비를 돌더니 조그만 폭으로 들어서서 어느 돌다리 아래에 이르러 정지했다. 정당은 조그만 배의 밧줄을 다리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 메었다. 언덕 위의 수양버들은 매우 무성했으므로 조그만 다리가 거의 뒤덮일 지경이었다. 달은 버드나무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조그만 배는 돌다리 아래에 서 있었는데 마치 천연적인 조그만 집을 이루어 놓은 것 같았다. 석파천은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곳은 정말 멋있군. 설사 대낮이라 하더라도 이곳에 배가 멈추어 서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없겠는데?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생각하는 게 항상 저렇다니까.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게 뭐가 그리 좋아요? 그녀는 선실로 기어들더니 돗자리를 한 장 꺼내서 뱃머리에 놓았다. 그녀는 두 쌍의 젓가락, 잔, 술 한 주전자를 꺼내들고 웃으면서 말했다. 앉아서 술을 마시도록 하세요. 그녀는 쟁반에 담은 땅콩과 완두콩,
말린 고기를 석파천 앞에 내려놓았다. 대뜸 술 향기가 퍼졌다. 사형객은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간혹 한두 잔 마실 정도였다. 석파천은 가끔 그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그 술은 모두 고량주였다. 이때 그는 정당히 따라주는 술잔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술은 노란빛을 띤 가운데 발그레한 빛이 서려 있었다. 술을 한 모금 마시자 한 가닥 따뜻한 기운이 뱃속으로 곧장 뻗치면서 입안이 얼얼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났다. 정당은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20년 묵은 소흥의 여아홍이에요. 맛이 그런대로 괜찮죠? 석파천이 막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을 때 벼랑간 머리 위에서 굵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20년 묵은 소흥의 여아홍인데 맛이 나쁠 리가 있나? 순간 정당의 손에 들려져 있던 술잔이 뱃머리에 떨어지면서 쨍 하는 소리를 내었고 잔 안의 술이 그녀의 치마에 튀었다. 곧이어 술잔이 대구르르 굴러 퐁당 하니 냇물 속으로 떨어졌다. 정당은 그만 사색이 되어 전신을 부르르 떨면서 석파천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들고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한 쌍의 다리가 머리 위에 드리워져서 흔들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 사람은 다리 위에 앉아있는 모양이었다. 두 발을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내려뜨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 자만 더 내려오게 된다면 석파천의 머리에 닿을 정도였다. 그 발에는 하얀 버선이 신겨져 있었고 숫자를 수놓은 자색 비단으로 만든 신이었는데 깨끗했다. 이때 머리 위에 그 늙으수레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그렇지. 너의 할아버지가 왔다. 이 계집애야 몰래 사내를 만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고생해서 모아놓은 20년 묵은 여아홍을 훔쳐내어 정랑에게 먹이다니. 정당은 억지로 웃음을 띄우고 말했다. 그는 정랑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노인은 노해 부르짖었다. 그냥 친구인데 그토록 잘 대해줘? 할아버지가 생명처럼 아끼는 술을 감히 훔쳐내다니. 그는 석파천에게 들으라고 호통을 내질렀다. 이 꼬마 도저가 썩 기어나오너라. 어디 한번 보자. 내 손녀딸이 좋아하는 정랑이 어떤 상판을 하고 있는지 좀 보잔 말이다. 정당은 왼손으로 석파천의 오른손 손바닥을 쥐고 오른손 식지로 그의 손바닥에 글을 쓰며 입으로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 친구는 우둔하고도 못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보시게 되면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내가 훔친 술은 특별히 그에게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만한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먹고 싶어서 아무나 잡아와서 대작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녀가 석파천의 손바닥에 쓴 글은 절대로 장락방주라는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파천은 어머니에게 글을 배운 적이 없었다. 사형객도 그에게 글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일자무식이었다. 그녀가 자기의 손바닥에 마구 이리저리 간지럼을 태우는 것을 느꼈으나 그는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히려 간질간질한 것이 꽤나 재미있는 장난 같았다. 그런데 자기를 우둔하고 추악하다고 말하고 그녀의 술을 마실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자 그는 그만 화가 나서 그녀의 손을 획 뿌리쳐버리고 말았다. 정당은 재빨리 그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다시 글을 썼다.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으니 반드시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글귀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힘주어 몇 번 잡아주었다. 이것은 다정함을 시사하는 것이었고 은밀히 당부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석파천은 그녀가 자기에게 다정함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흐뭇해져서 벙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이때 머리 위에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들 두 꼬마 녀석은 모두 얼른 기어 올라오도록 해라. 그런데 당아, 이 할아버지가 오늘 몇 사람을 죽였지? 정당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아마도 한 사람만 죽인 것 같아요. 석파천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살벌하기만 할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 이때 머리 위에 놓이는 입을 열었다. 잘 됐다. 오늘 나는 한 사람밖에 죽이지 못했으니 아직도 앞으로 두 사람은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 후에 죽인 두 사람을 술안주로 삼아 술을 마신다면 그럴싸하겠군.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을 죽인 후 안주로 삼아 술을 마시겠다니 이 늙은 영감은 농담을 꽤 좋아하는군.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뱃머리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람은 백발의 하얀 수염을 기른 매우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었는데 눈가에는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러나 석파천은 그 노인의 눈과 자기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사람의 두 눈에서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흉악한 빛이 번뜩였으며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뜸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도록 하였고 뼈마디마저 싸늘하게 만드는 찬 기운을 느껴야만 했다. 그 노인은 해벌쭉 웃더니 오른손으로 석파천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입을 열었다. 이 녀석, 너는 정말 먹을 복이 많구나. 이 할아버지의 20년 묵은 여아홍을 다 마셔보다니. 그가 가볍게 툭툭 쳤으나 석파천은 어깨 쭉지 뼈마디가 마치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정당은 깜짝 놀라서 급히 손을 뻗쳐서는 노인의 팔을 붙잡고 빌었다. 할아버지, 그를 해치지 마세요. 노인은 아무렇게나 툭툭 친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의 손에 칠성의 공력이 실려 있었다. 본래 그는 한 번 후려쳐서 석파천의 어깨 쭉지와 팔의 뼈마디를 모조리 부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손바닥이 석파천의 어깨 쭉지와 부딪히게 되었을 때 대뜸 그의 어깨 쭉지에서 웅후하기 이를 데 없는 내력이 솟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 내력은 비단 그의 몸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그 노인의 손바닥을 위로 퉁겨나가도록 만드는 엄청난 것이었다. 노인은 만약에 즉시 내력을 더 보태지 않았더라면 손바닥은 정말 위로 퉁겨져 올랐을 것이 틀림없었으며 그렇게 되면 노인은 대뜸 창피한 꼴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노인은 마음속으로 놀람과 의아함을 정당 못지않게 느끼면서 다시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하, 좋아, 좋아. 이 녀석은 좋은 술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구나. 그는 자기의 손녀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당아, 술 좀 따라 올려라. 이 할아버지가 그에게 한 잔 내는 것이다. 너에게 술을 훔쳤다고 탓하지 않으마. 정당은 크게 기뻐했다. 평소 그녀는 할아버지가 여느 사람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반 무림의 고수들도 평소 그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대뜸 석파천에게는 같이 술을 마시며 대접하겠다는 아량을 베푸니 그야말로 그녀에게 있어서는 뜻밖의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석파천을 벌써부터 사랑하고 있었다. 본래 그녀는 그를 이 세상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젊은 영웅호걸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할아버지가 석파천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녀의 할아버지는 당장에 손을 써서 석파천을 죽일 것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째서 얼굴을 대하는 순간 대뜸 말투가 달라지게 되었을까? 아마도 석파천이 젊고 준수하여 그녀의 할아버지마저도 넋을 빼앗기게 된 모양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을 자기 멋대로 한 것이었고 석파천이 방금 커다란 재앙을 당하여 저승문턱에 갔다가 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은 상대방의 내력이 놀랍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그는 이 꼬마 녀석이 준수하고 훤칠하다는 점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다. 석파천은 얼굴 모습이 추악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준수한 편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훤칠한 것과는
영 동떨어진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정당은 즉시 싱글벙글하며 선실로 들어가 2개의 잔을 가져다가 먼저 한 잔의 술을 따라 올리고 다시 석파천에게 한 잔을 따른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 또다시 한 잔을 따랐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좋아. 내 녀석이 우리 당하에게 잘 보인 것을 보니 반드시 어떤 내력이 있을 것 같다. 너의 이름이 뭐지? 석파천은 우물쭈물했다. 저는. 그는 계잡종이라는 한마디가 사람을 욕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낯선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약간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외에 달리 이름이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는 우물쭈물하며 그저 저는 하고 연거푸 말했을 뿐 다음 말을 잊지 못하게 된 것이다. 노인은 그런 그의 행동에 매우 불쾌한 듯 말했다. 내가 감히 이 할아버지에게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석파천은 가슴을 편 채 말했다. 감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도 없지요. 다만 저의 이름이 듣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탈이지요. 저는 계잡종이라고 한답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어찌나 크게 웃는지 그의 허연 수염이 나부낄 정도였다. 한참 동안 웃다가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좋아. 내 녀석의 이름도 특별히 좋구나. 뭐, 계잡종? 석파천은 그 말에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대답을 했다. 예, 할아버지, 무슨 분부라도 계신지요? 정당은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석파천을 번갈아 쳐다보는 정당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녀는 석파천이 자연스럽게 노인을 할아버지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녀와 남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손바닥에 글을 써서는 장락방주라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자기의 말을 들어준 것과 방주의 존귀하신 몸인데도 계잡종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정이 극도로 깊어서 그 자신을 격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노인 역시 속으로 크게 기뻐서 잇따라 부르짖고 있었다. 좋다, 좋아. 그는 자기가 계잡종이라 부르자마자 석파천이 즉시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뻣뻣하게 나오지 않고 매우 순종하고는 공손한 태도를 보이자 퍽이나 커다란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기양양해진 것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고 물었다. 당아, 할아버지의 이름은 너의 정랑에게 이야기했겠지? 정당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매우 겸연쩍게 말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안색을 굳혔다. 너는 도대체 그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좋은 척하는 것이냐? 어째서 자기의 신분 내력을 그에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아까운 여아홍을 갖다 먹이고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현빙벽 화주를 그것도 몇 날 밤을 두고 이 녀석의 아가리 안으로 쳐넣었지 않느냐?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는 듯 그 어조는 높아져갔고 준엄해졌으며 매서워졌다. 현빙벽 화주라는 말을 더욱 한자 한자 또렷하게 발음하는 것이었으며 두 눈에서는 흉악한 광채가 빛났다. 석파천은 옆에서 그 모양을 보자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정당은 몸을 옆으로 기울이며 기어서 할아버지 품속으로 뛰어들더니 빌었다. 할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군요. 이 당하를 용서해 주세요. 노인은 냉소했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수월한 일이 어디 있느냐? 현빙벽 화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너는 몰라서 함부로 없애고도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는단 말이냐? 정당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당하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시 만들겠어요. 노인은 냉랭히 말했다. 말은 수월히 할 수 있다만 정말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할아버지가 화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당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는 그가 갑자기 온몸에서 불타는 듯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가 하면
곧 얼음과 같이 차갑게 변해서 온몸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의 그 현빈벽 화주가 음양을 조절하고 융합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훔쳐서 그에게 먹인 것이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말했다. 그 술은 효력이 정말 좋더군요. 한번 먹이자 금방 효력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슬쩍 다시 노인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하여 한 번, 두 번 주다 보니 그만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약주 만드는 방법만 일러주시면 제가 훔치거나 빼앗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몇 병 더 마련해 놓겠어요. 노인은 어이가 없는지 실소를 터뜨렸다. 몇 병이라고? 하타. 몇 병? 내 머리카락이 모두 허옇게 셀 때까지 찾아도 그 많은 진귀한 약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반병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다. 석파천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제서야 확연히 깨달았다. 원래 자기의 체내의 한기와 열기가 교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당히 매일 밤 그녀 할아버지가 가장 진귀하게 여기는 현빈벽 화주라는 것을 자기에게 복용시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은 바로 자기에게 목숨을 구해준 큰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노인이 정당을 그와 같이 심하게 다그치는 것을 보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 술은 제가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어드리든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했다. 만약에 손에 넣을 수가 없다면 저를 마음대로 처리하시되 당 누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노인은 해벌쭉 웃었다. 좋아, 좋아. 매우 뼈대가 있군. 그렇다면 그런대로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겠군. 당아, 너는 어째서 자기의 신분을 그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느냐? 정당은 얼굴에 겸연쩍은 표정을 띄우며 말했다.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엔 다른 뜻이 없으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인은 냉소를 날렸다. 다른 뜻이 없다고?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걸.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대단한 다른 뜻이 있을 것 같다. 내 녀석의 심사를 이 할아버지가 모를 줄 알고. 그는 연신 코방귀를 날리며 퉁명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정말 그를 좋아하고 저 녀석이 너를 아내로 맞아들일 것을 원했다면 너의 이름을 밝혀야 했다. 흥. 사실 이 할아버지의 성명을 밝혔다면 저 녀석은 깜짝 놀라 똥줄이 빠져라 도망쳤겠지. 그래서 여태껏 속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노인의 이와 같은 말은 바로 정당의 심사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무공이 고강하고 사람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었다. 강호에서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모두 다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를 멀리하고 그와 교분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굴거나 상대방을 가까이 하려는 의도를 보이곤 하는데 그때 만약 상대방이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보인다면 가차없이 살수를 펼치곤 했다. 정당은 매우 난처했다. 자기의 마음을 할아버지가 꿰뚫어 보고 있으니 거짓말을 했다가는 더욱더 화를 사게 될 것이고 수습할 수 없는 사태를 빚게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말 할아버지 말대로 이름을 밝히게 된다면 10중 8구. 석파천이 놀라서 도망을 치거나 자기와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삽시간에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노에서 석파천을 죽일까봐 두려웠지만 석파천이 자기의 내력을 알면 여지껏 보여주던 아기자기한 애정이 물거품으로 화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석파천이 죽든 떠나든 그녀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는 노인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타, 너는 그가 우리를 업신여길까봐 두려운 것이지? 하타하하. 이 정가 늙은이는 강호에서 위세를 떨쳐왔는데
내 손녀딸이 감히 할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는커녕 수치스럽게 생각하다니, 하하. 이건 정말 너무나 우습구나. 그는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다. 정당은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평소 그토록 중히 여기는 그 현빙벽 화주를 훔쳐서 석파천의 목숨을 구하느라 현빙벽 화주를 다 소비했는데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할아버지가 크게 노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이 웃는 것을 보아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석파천에게 말했다. 천오라버니, 우리 할아버지의 성은 정씨예요. 석파천은 말했다. 당신의 성이 정씨이니 할아버지의 성도 정씨이겠지. 모두 정씨가 되어 띵땅띵땅하니 퍽 듣기 좋구려. 정당은 쭈뼛거리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함자는 불삼이라 하며 아호는 일일 불과 삼이라고 해요. 그와 같이 말하는 그녀는 석파천이 깜짝 놀라리라 생각하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석파천은 태연자약하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아호가 매우 듣기 좋구려. 정당은 속으로 흠칫했으나 곧 크게 기뻐했다. 혹시나 비웃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물었다. 어째서 듣기 좋다는 거죠? 석파천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대답했다.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꽤 듣기가 좋은데요. 하루에 셋을 넘겨서는 안 된다. 재미있지 않소? 정당은 곁눈질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때 정불삼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크게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석파천의 어깨 쪽지를 다시 한번 툭 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도 기운을 쓰지 않은 일장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야말로 내가 평생 바라던 직위일세. 좋아, 좋아. 내 아호인 일일 불과삼을 듣게 된 사람들 가운데 비열한 자들은 칭송을 늘어놓고 간이 작은 자들은 전전긍긍하는가 하면 몇몇 건방진 녀석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며 크게 욕을 하기도 했었지.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유독 자네만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아호가 듣기 좋다고 하니 좋아, 좋아. 이 할아버지가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주어야겠는데 무엇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아야겠군. 그는 턱을 고인 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원래 이노인 정불삼은 옛날 강호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관계로 나이가 들어선 개과천선한다는 뜻에서 사람을 하루에 3사람 이상은 죽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물론 그의 생각이지만 이렇게 되자 절제가 되었고 하루에 매일같이 3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1년에 겨우 1000명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며칠간 사람을 죽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죽인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설산파의 제자인 손만영과 점한춘을 죽이듯 사람 수를 채우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일 불과 3이라는 아호를 지은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정불삼은 자기의 아호와 결심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강호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호에 얽힌 그와 같은 오묘한 이치를 모르고 자기를 나쁘게만 평하고 있다고 괘씸하게 여기고 있던 터였다. 이날 석파천이 자기에게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아첨도 하지 않는 태도에 그는 매우 훌륭한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호를 듣고 매우 좋아하지 않는가? 내 나이 60이 넘은 만큼 별별 사람을 다 겪어보았기에 진실과 허위는 한눈에 분간할 수 있다. 저 녀석이 노부의 아호가 듣기 좋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할아버지에게 3가지의 보물이 있다. 하나는 현빙벽 화주인데 이미 내가 마셔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갚아야 할 것이니 너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 없지.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2번째는 이 할아버지의 일신에 지니고 있는 무공이다. 내가 배우게 된다면 큰 이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나의 손녀딸 당아이다. 이 두 가지의 보물 중에 한 가지만 너에게 줄 수 있다. 너는 나의 무공을 배우겠느냐? 아니면 당아를 차지하겠느냐? 이와 같은 질문에 정당과 석파천은 그만 멍청해지고 말았다. 정당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일심무공은 당금 무림에서 적수가 없는 형편이다. 석파천이 만약 할아버지의 신공을 전수받게 된다면 이후 강호 무림에서 크게 활약하여 위세를 떨칠 수 있을 것이고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했으나 곧 그녀는 불안해졌다. 가만 있자. 꼭 그런 건 아니겠는데? 그는 사내 대장부이고 강호 대방파의 방주인 만큼 공명을 중시하고 남녀의 애정 문제를 가볍게 볼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석파천은 나를 버리고 무공만 배우려고 할 것이다. 그녀는 조바심이 북받쳐 석파천을 몰래 바라보았다. 그런데 석파천은 온 얼굴 가득히 의혹의 빛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정당은 그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천오라버니는 평소 풍류적인 데가 있다. 한평생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상대했는지 모른다. 이 반년간 나에 대해서 특별히 기세를 올리며 다정하게 굴었지만 역시 나는 끝내 우리들 사이의 애정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해왔다. 더군다나 할아버지는 무림에서 명성이 그토록 나쁠 수가 없다. 장락방의 석파천의 명성이 좋지 못하지만 할아버지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나의 신분 내력을 알게 된다면 그가 어찌 나를 원하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그녀는 그만 마음이 쓰라려서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다. 정불삼은 망설이는 석파천을 향해 재촉을 했다. 빨리 말해라. 일거양득을 보려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먼저 나의 무공을 배우고 다시 당하를 맞아들이겠다고 생각하거나 당하를 맞아들인 후에는 자연히 무공을 전수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도 말아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내 너에게 말해두지만 어느 누구도 이 정불삼 앞에서 수작을 부리지 못한다. 내 녀석은 이것도 차지하고 저것도 차지할 생각은 말아라. 그렇지 않을 때 너의 목숨마저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서 빨리 말해라. 정당은 사태가 긴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석파천이 할아버지의 무공을 배우겠다고 말한다면 자기는 그에게 시집을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는 장락방의 석파천이에요. 무림에서도 상당히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고요. 정불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가 장락방의 방주라고? 이렇게 멍청한 녀석이 장락방의 방주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정당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그의 나이는 비록 어려도 장락방의 문 영웅들이 그에게 승복하고 있어요. 그의 방에는 착수해춘 폐의원인가 뭔가 하는 사람까지도 무공이 그렇게 높은데 그의 명령을 받들고 있어요. 정불삼은 말했다. 폐의원도 그의 말을 듣는다고? 그럴 리는 없겠지. 정당은 재빨리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친히 보았어요. 절대 거짓일 리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무공이 고강하지만 장락방의 방주가 할아버지께 무공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녀는 폐해석의 무공이 할아버지 못지않은데 어찌 석 방주가 할아버지에게 무공을 배우겠느냐. 역시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서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석파천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띵땅은 사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석파천이 아닙니다. 정불삼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했다. 석파천이 아니라고? 그럼 너는 누구냐? 석파천은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장락방의 방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띵땅이 말하는 천오라버니도 아니고요. 저는 계잡종이란 말입니다.
계잡종이라고요. 이 이름은 듣기에는 거북 하나 틀림없는 나의 이름입니다. 정불삼은 그만 배꼽을 잡고 크게 웃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웃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좋다. 내 너에게 한 가지 보물을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방주라는 것 때문도 아니고 당아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이 정불삼이 너에게 호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힘주어 다시 말했다. 내가 계잡종이어도 좋고 후레자식이어도 좋다. 이 정불삼이 너를 마음에 두게 된 이상 노부는 보물을 한 가지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고 너 또한 받지 않을 수 없다. 석파천은 정불삼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정당을 바라보았다. 띵땅은 나를 그녀의 천오라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짜 그녀의 천오라버니는 얼마 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녀를 속이고 그녀의 천오라버니마저 속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녀를 마다하고 무공을 배우겠다고 말한다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니 나는 어느 한 가지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이미 현빙벽 화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일시 갚을 수도 없으니 어르신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보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불삼은 안색을 굳혔다. 안 돼. 현빙벽 화주는 나중에 만들어 갚는다고 했으니 갚아야지. 자네는 억지를 쓸 텐가? 그는 다그치듯 다시 말했다. 그래, 자네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나? 당화를 가지겠는가? 아니면 나의 무공을 전수받겠는가? 석파천은 정당을 힐끗 쳐다보았다. 정당 역시 그에게 곁눈질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똑같이 급히 시선을 피했다. 정당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안색마저 창백해져서는 눈동자에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아니, 그 이슬은 방울 져서 흘러내리고 말았다. 평소 그녀의 교만한 성격대로 한다면 석파천의 귀를 잡고 쥐어뜯을 듯 비틀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적어도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할아버지가 있는 앞에서 그와 같이 기세등등하게 나올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급박한 상태에서 남의 귀를 잡아당기고 화를 낸다는 것은 석파천으로 하여금 무공을 선택하게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녀의 마음은 그야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리고 아팠으며 가슴속에는 울화마저 치밀었다. 석파천은 다시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측은한 감이 느꼈다. 띵땅, 솔직히 말하지만 당신은 정말 사람을 잘못 본 것이오. 만약 내가 당신의 천오라버니라면 선택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소? 그야 물론 당신을 달라고 할 것이고 무공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오. 정당은 진주와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입가에 억지로 웃음을 띄었다. 당신이 천오라버니가 아니라고요? 천하의 천오라버니가 두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인가요? 석파천은 처연히 말했다. 아마도 나의 얼굴 모습이 당신의 천오라버니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소.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도 부인하나요? 좋아요. 이 세상에 용모가 비슷한 사람은 덜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금년 연초에 내가 당신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마구잡이로 나의 손을 잡았죠. 그 당시 나는 당신을 몰랐기 때문에 냅다 일장을 후려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석파천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할 바를 몰랐다. 정당은 얼굴에 다시 불쾌한 빛을 떠올리고 뾰루퉁하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큰 병을 앓고 난 이후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아니면 괜히 멍청한 척 가장하고 시치미를 때려는 거예요? 석파천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분명 사람을 잘못 본 것이오. 내가 어떻게 당신의 천오라버니와 당신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소? 정당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당신이 억지를 쓴다 하더라도 뜻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나는 두 손을 당신에게 붙잡히게 되어 그만 다급해진 나머지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히히덕거리고 웃는 당신은 입을 내밀고 나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기에 내가 얼굴을 돌리고 당신의 어깨 쪽지를 깨물어서 피가 나도록 만들었죠. 그제서야 당신은 손을 놓고 옷을 풀어보았는데 왼쪽 어깨에 물린 상처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매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면 그와 같은 상처는 없을 거예요. 그 상처는 매우 엄중해서 없애기 힘드니까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당신은 나를 물어뜯은 적이 없소. 그러니 나의 어깨 쪽지에 그와 같은 상처가 있을 턱이 없지. 그러면서 그는 옷자락을 풀고 왼쪽 어깨를 드러냈다. 그 순간 그는 움찔했다. 이게, 그는 큰 소리로 놀람에 찬 소리를 부르짖었다. 이것 참 이상하군. 세 사람은 그의 왼쪽 어깨에 두 줄의 동그랗게 난 이빨 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자국은 앵두와 같이 조그마한 입술 모양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빨 자국이 흉터가 되어 울퉁불퉁했다. 틀림없이 사람의 이빨에 물린 것이 분명했으며 다른 상처라면 결코 그와 같은 현상을 이룰 수 없는 상처였다. 정불삼은 냉랭히 웃으며 말했다. 이 꼬마 녀석이 억지를 쓰려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군.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만 산 위에 자주 오르게 된다면 끝내 호랑이를 만나는 법이지. 내 녀석이 도처에서 풍류를 즐기다가 끝내는 여인에게 꼬투리를 잡혀 여인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 격이군.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히히덕거리며 다시 말했다. 이와 같은 일은 이 할아버지도 젊었을 적에 당한 적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당하의 애비가 생겨났으며 당하가 태어났겠는가. 다만 나의 못난 동생인 정불사마는 그 나이가 되도록 마누라를 맞아들이지 못하고 늙음아까지 흐리멍텅하게 온종일 울상을 짓고 있는 꼴이 정말 영웅이 아니라 구운 같은 몰골이지.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자, 이제 됐다. 쓸데없는 잔소리는 그만하기로 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자네는 당하를 요구하게 되겠군. 석파천은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언제 자기의 어깨 쪽지에 사람의 이빨에 물린 상처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이빨 자국을 볼 때 매우 심하게 물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처를 자기가 입게 되었다면 그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요즘 며칠 동안 그는 괴이한 일들을 많이 겪기는 했으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잘못 보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유독 이 일만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로서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었고 정불삼이 묻는 말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정불삼은 그가 대답을 하지 않고 얼굴에 매우 괴이한 표정을 떠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자신의 거짓이 탄로나자 젊고 얼굴이 여려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가 겸연쩍은 나머지 그러는 모양이라 생각한 그는 소리내어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하, 당아, 삿대를 들어라. 집으로 돌아가자. 정당은 놀람과 기쁨으로 인해 가슴이 떨렸다. 할아버지, 그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정불삼은 인자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는 나의 손녀 사위가 아니냐? 그런데 왜 집으로 데려가지 못한단 말이냐? 만약 정신을 판 사이에 그가 뺑소니라도 치게 된다면 이 정불삼은 이후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면목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는 그의 방에 착수해춘 페이원이란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녀석이 만약에 장락방 총단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결코 수월한 노릇이 될 수 없을 거란 말이다. 정당은 생긋생긋 웃으면서 석파천에게 눈을 흘겼다. 그러다가 그녀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삿대를 들어서는 다리에 대고 밀었다. 배는 교각 사이로 흘러내려갔다.
석파천은 정당에게 당신의 집으로 가느냐고 물어보려고 했으나 마음속에 의문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하여 그는 목구멍까지 넘어온 말을 다시 삼켜버리고 말았다. 냇물은 푸른 비단띠처럼 뻗쳐 있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반사되었다. 정당이 삿대를 물속으로 집어넣자 냇물은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조그만 배는 미끄러지듯 떠내려가고 있었다. 냇가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풀들이 뱃전에 스치는 소리가 쏴쏴하고 들리기도 했다. 축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가 정당과 석파천의 머리카락을 건드리기도 했다. 마치 부드러운 손길이 그들 두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듯 했다. 정말 아름답고 조용한 밤이었으며 꽃향기 또한 그윽했다. 석파천은 그저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조그만 배는 잔잔한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가더니 어느덧 두 번째 다리 밑을 지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교각 사이를 지나게 되었다. 구불텅거리며 한참 동안 가다가 하얀 돌을 쌓아올린 돌계단 옆에 닿게 되었다. 정당이 배의 밧줄을 집어들고 던졌다. 돌계단 위에 나무 말뚝에 밧줄이 걸리게 되자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서 석파천에게 웃어 보인 후 몸을 날려 돌계단 위로 올라갔다. 정불삼은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자네는 교객이 되신 귀한 손님이야. 자, 어서 올라가자고. 석파천은 교객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어리벙벙해서는 정당의 뒤를 따랐다. 그는 그녀를 따라 흑칠을 한 조그만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동그란 차도를 깔아놓은 길을 따라 월동문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곧이어 한 채의 화원이 있는 곳으로 들어섰다. 그런 연후에 그녀와 함께 한 채의 팔각정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불삼은 정자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자, 귀하신 교객, 이쪽으로 앉게나. 석파천은 무엇 때문에 교객이라고 자꾸 강조하는지 몰랐으나 정불삼이 앉으라고 하자 자리에 앉았다. 정불삼은 손녀 정당의 손을 잡더니 화원을 가로질러 어디론지 사라졌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정자 밖의 꽃나무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지게 되었다. 미풍의 나무들이 사그락거리는 가운데 정자 옆에 그네가 흔들거리고 있었다. 석파천은 왼쪽 어깨에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매우 얼떨떨해 있었다. 잠시 후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중년 부인이 화원을 가로질러 정자 밖에 이르더니 약간 허리를 굽혀 보이고 미소를 띄운 채 말했다. 교객은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그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안으로 들어가 옷을 입으라는 말인가 보다 생각하고 두 중년 부인을 따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연못가를 지나 회랑을 따라 걸었다. 그리하여 그는 두 중년 부인을 따라 한 상방에 들어서게 되었다. 방 안에는 커다란 통에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두 폭의 수건이 놓여 있었다. 한 중년의 부인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교객, 어서 목욕을 하세요.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새 옷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형편에 따라 여전히 지금 입고 계신 옷을 그대로 입으시라는 할아버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두 중년 부인은 킥킥 웃으면서 방에서 물러가 방문을 닫아주었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이름은 분명히 계작종인데 어째서 방주라고 하고 천오라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군. 석파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이번에는 또 교객이라고 하는구나.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이왕 이곳에 온 것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갖자는 생각을 했다. 그가 보기에 정불삼과 정당이 자기에게 악의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커다란 통에 담긴 물에서 향긋한 냄새마저 풍기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기로 하고 옷을 벗고 그 커다란 물통 속으로 들어가 목욕을 했다. 목욕을 다 하고 나니 정신마저 상쾌해졌다. 목욕을 하고 옷을 다 입었을 때 문 밖에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새 신랑은 대청으로 나가 천지신명 앞에서 예를 올려야 합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갑자기 천지신명에게 알리는 예를 올리라는 말과 새 신랑이라는 말을 듣자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새신랑과 새색시가 천지신명 앞에서 예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좀처럼 듣지 못한 낱말이었기에 잠시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가 멍해져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다시 재촉하듯 물었다. 새신랑은 옷을 다 입으셨소? 석파천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렇소. 그 사람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붉은 비단 한 조각을 그의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 사람은 다른 한 조각의 붉은 비단으로 만든 꽃을 그의 가슴팍에 달아주고 웃으면서 말했다. 축하하오, 정말 축하하오. 그리고 나서 그 중년인은 석파천의 손을 부축하고서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석파천은 어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중년인을 따라 낭하를 가로지르고 마당을 건너 대청에 이르게 되었다. 대청에는 8자루의 커다란 촛불이 켜져 있었고 한복판에 8선 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탁자 위에는 붉은 보자기가 씌워져 있었다. 정불삼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바깥쪽을 향해 서 있었는데 석파천이 들어서자 낭하에 있던 세 남자가 일제히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석파천을 부축하고 걸어왔던 그 남자가 낭낭히 외쳤다. 새색시 납시오. 그러자 폐물이 부딪히는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저 번에 그 중년 여인이 머리에 붉은 비단을 두르고 몸에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을 부축하고 나타났다. 그 몸매로 보아 정당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새 여인은 석파천의 오른쪽에 와 섰다. 촛불이 눈부시게 빛나고 난초와 같은 사향이 은은히 장내에 퍼지고 있었다. 석파천은 꼭 여우한테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으며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중년의 사내가 다시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천신에게 절을 하시오. 일배. 석파천은 정당히 한복판의 마당을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 남자가 그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시오. 그는 가볍게 석파천의 등을 밀었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큰 절을 해야겠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는 아무렇게나 몇 번 절을 했다. 정당을 부축하고 있는 여인이 그가 당황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는 다시 말했다. 지신에게 절을 하시오. 석파천과 정당은 몸을 돌려 안쪽을 향해 큰 절을 했다. 중년의 사내는 다시 외쳤다.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시오. 정불삼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한가운데 섰다. 정당이 먼저 절을 했다. 석파천은 잠시 망설이다가 역시 큰 절을 했다. 중년의 사내는 다시 외쳤다. 부부가 맞절을 하시오. 석파천은 정당이 몸을 옆으로 돌리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자 갑자기 맑은 정신이 들어 당혹한 음성으로 외쳤다. 할아버님 그리고 띵땅 나는 정말 석방주도 아니고 당신의 천오라버니도 아니오.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보았으니 장례에 가서 나를 탓하지 마시오. 정불삼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 멍청한 녀석 같으니 이와 같은 마당에서도 농담을 다 하는군. 장래에 탓하기는 누가 너를 탓해? 영원히 탓하지 않을 것이네. 석파천은 진지한 음성으로 물었다. 띵땅 미리 말해두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천지신명에게 절을 하는 것이 장난으로 하는 것이요? 아니면 진짜로 하는 것이요? 정당은 이미 땅바닥에 꿇어 엎드리고 있었다. 머리에 붉은 비단을 두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와 같은 질문을 당하자 웃으면서 말했다. 그야 물론 진짜죠. 이런 일륜지 대사를 누가 장난으로 하겠어요? 석파천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천오라버니라고 오해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오. 그러니 나중에 후회를 하고 나의 귀를 잡아당기며 어깨쪽지를 깨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그러자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당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었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대한다면 나는 당신의 귀를 잡아당기지도 않고 어깨 쪽지를 물어뜯지도 않겠어요. 정불삼은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여편 내가 남편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은 자고로 행해져 왔던 일인데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겠는가? 여보게 사위. 당아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데 자네는 어째서 맞절을 하지 않는가? 석파천은 재빨리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발례했다. 두 사람은 붉은 비단 위에서 다시 몇 번 맞절을 했다. 중년의 사내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부부가 교배하여 혼례를 이루었으니 동방으로 듭시오. 새신랑과 새색시는 백년화합하고 자손대대로 부와 술을 누리기 바라오. 대뜸 피리 소리가 크게 일었다. 그러자 중년 부인이 손에 한 쌍의 붉은 촛불을 들고 앞에서 인도를 하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의 부인은 정당을 부축했다. 그 중년의 사내는 석파천을 부축했으며 붉은 비단으로 두 사람을 메어 한 칸의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가구들도 별로 화려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붉은 촛불만이 가느다랗게 춤을 추고 있었다. 동쪽의 벽에는 한 조각의 붉은 비단이 걸려 있었고 서쪽의 벽에는 한 장의 붉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촉망지간에 대강 격식을 차려 붙인 것이긴 하나 동방화 촉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몇 사람들이 부축하여서는 석파천과 정당이 침대가에 걸터앉도록 하고는 탁자 위에 놓인 두 개의 잔에 술을 붓고 일제히 말했다. 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이제 합 한 줄을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히히덕거리며 물러서더니 방문을 닫아주었다. 석파천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세상 일을 잘 몰랐으나 이와 같은 혼례가 있다는 사실은 일찍이 어머니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정당과 이미 천지신명에게 절을 하고 부부가 된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정당이 단정히 앉아 있으며 머리에 쓴 그 붉은 비단을 두른 채 꼼짝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간신히 말했다. 띵땅,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물건이 답답하지 않소?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 답답해요. 풀어주세요. 석파천은 두 손가락으로 붉은 비단 폭의 한쪽을 잡고 가볍게 풀었다. 화장을 한 정당의 얼굴과 입술은 촛불에 비치자 발그레한 것이 매우 요염했다. 석파천은 놀람과 기쁨에 휩싸여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예쁘구려. 정당은 방긋 웃었다. 그러자 왼쪽 뺨에 조그만 보조개가 파였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정불삼은 방 밖에서 크게 외쳤다. 오늘 밤은 우리 손녀딸이 혼사를 치른 길일인데 어디서 온 친구인지 모르지만 내려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떠하오? 다른 한쪽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락방주 좌하의 폐해석이 삼가 정셋째 나으리에게 인사를 드리오. 이 깊은 밤중에 찾아와 폐를 끼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석파천은 나직이 말했다. 아, 폐 선생이 왔구려. 정당은 이때 아름다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식지를 입술로 가져가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쉿! 정불삼은 이때 소리내어 웃더니 말했다. 하하. 나는 어디서 좀도적이 왔는가 했더니 장락방의 사람들이었구려. 당신들은 잔치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큰 소리로 떠들지 마시오. 우리 손녀사위와 손녀딸의 동방화촉에 촛불이 꺼지려 하는 판이외다. 그 말투는 매우 오만무례했다. 폐해석은 그래도 성을 내지 않고 마른 기침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원래 오늘 밤은 정셋째 나으리의 손녀딸께서 출가를 하는 좋은 날이었구려. 우리들이 그만 바쁜 길이라 예물을 갖추지 못해 실례된 점 용서하시구려. 훗날 다시 찾아뵙고 축하를 드리며 잔치 술을 얻어 마시도록 하겠소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설명을 했다.
그런데 폐방에서는 지금 매우 급한 일이 있어서 친히 폐방의 석 방주를 만나 뵈어야 하겠으니 정셋째 나으리가 수고스럽지만 안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소이다. 이어 그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일이 급하지 않았더라면 이 깊은 밤중에 아무리 당돌하기로서니 정셋째 나으리의 처소에 뛰어들지는 못했을 것이외다. 정불삼은 오만하게 말했다. 폐 의원, 당신 역시 무림에서는 선배 고인으로 꼽히는 양반이니 이 정셋째에게 겸손해할 것은 없소. 당신은 석 방주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도 내 손녀사위가 된 계잡종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소. 그렇지 않소? 그는 당신네들이 사람을 잘못 알고 있다면서 만나보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그만들 돌아가시오. 폐해석을 따라온 장락방의 제자들은 8명이나 되었다. 미획야와 진충지 등도 그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 정불삼이 그들 방주를 계잡종이라 욕하자 이들 몇 사람들은 화가 나서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폐해석은 석파천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잡종이라 일컬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지라 정불삼이 결코 모욕을 하자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방주가 정불삼이라는 노마두의 손녀사위가 된 데 대하여 여간 걱정이 되지 않았으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셋째 나으리, 폐방의 일은 너무나 급박하오. 반드시 방주님에게 알려야 할 일이오. 우리들 방주께서는 농담을 좋아하시어 그와 같은 말을 종종 입에 담지어. 석파천은 폐해석의 어조가 매우 초조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마천회에서 한기와 열기가 맞부딪혀 주화인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다행히 폐해석이 나타나 목숨을 구해주었고 또 그 후에도 수차 자기의 건강에 10분 관심을 보여준 정을 생각할 때 지금 다급해하는 그를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다.